자, 오늘 첫째 들어가기 마지막 전단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어요. 지구 환경 변화에서 크게 우리가 관점해야 될 것은 지구의 열수지, 흔히 복사표명이라는 이름을 쓰는데요. 지표라든지 지구 지표, 지구의 대기가 결국엔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는 것에 대해서 배우는 게 하나 있어야 되고, 지구 환경에 대한 이제 변화 중에서 가장 관심 있는 것은 아무래도 엘니뇨와 라니냐에 대한 이거 정보를 다루는 게 이제 되겠습니다. 그 외에 기타 등등 조금 더 있긴 합니다만은 뭐 사막화 현상이라든지 더 있긴 합니다만은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지구 열수지 복사 표명. 지구 입장에서 들어온 에너지와 나가는 에너지가 서로 같거든요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지표가 있겠고요. 지구의 대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태양에서부터 백의 에너지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우리는 파장에 따른 에너지량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외권에서 지구 바깥 외권에서의 에너지 그래프는 이런 그래프가 나옵니다. 눈에 볼 수 있는 비지블 라이트 가시형 선형이 있겠죠. 파장이 훨씬 더 짧은 쪽으로 하는 UV 자외선이라든지 파장 상대적으로 더 긴 IR 적외선 능력으로 나눌 수 있겠네요. 조금 더 길게 해봅시다. 보겠습니까? 여기가 가장 긴 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시광선까지는 파장이 짧다 해서 단파라는 이름을 씁니다. 반면 적외선부터 파장이 길다 해서 장파 쓸게요. 물론 뭐 전파인까지도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흰색의 그래프가 지구 바깥 외권에서의 에너지고 그 에너지를 100으로 삼고 있습니다. 자주 내가 얘기하는데 색깔 좀 써라 했죠. 한글로 자외선 쓰려면 귀찮아요. 그래서 파란색 쓸 거예요. 한글로 적외선 쓰려니까 귀찮아요. 빨간색 쓸 거란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정리해 주십시오. 우리 책에도 어차피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만 페이지 95쪽에 정리되어 있습니다만은 뭐 알아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후에 내가 여기 수치를 쓸 건데요. 이 수치들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지구과학원 및 2에서 썼던 수치들입니다. 그리고 2020년부터 지구과학원에서는 이 수치보다 조금 달라진 수치를 쓰는데요. G2에서는 내가 지금 쓰려고 하는 수치하고 또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건 숫자 자체보다는 그 숫자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대기가 흡수하고 대기가 방출하는 에너지가, 지표가 흡수하고 지표가 방출하는 에너지가 어떻게 평행을 이루는지 그 수치에 대한 정보만 따지시면 됩니다. 일단 대기 반사가 있을 것이고 지표 반사가 있네요. 이 반사가 약 30 정도 나오게 됩니다. 즉 지구의 반사율은 30이라는 이름을 쓰겠는데요. 이 30의 반사가 어떤 경우에는 커지겠고 어떤 경우에는 작아지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만약 대규모 화산이 터져요. 화산재가 하늘 뒤덮네요. 태양빛을 화산재가 잘 가리죠. 반사율은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대규모 화산재가 하늘 뒤덮으면 반사율을 증가시킵니다. 그 다음에 기온은 어떻게 된다? 낮아지겠죠. 만약에 빙하의 면적이 줄어든대요.
즉 지구 온난화를 통해서 빙하가 자꾸 줄어든대요. 빙하는 것은 햇빛을 잘 반사한 존재일까요? 잘 흡수한 존재일까요? 잘 반사한 존재죠. 그 빙하가 자꾸 줄어드니까 반사율도 오히려 감소할 것이고요. 반사를 잘하고 지표가 에너지를 더 많이 흡수하네요. 지구 기온이 더더더 오르겠습니다. 즉 이거는 양성 피드백이죠. 기온이 올라가고 빙하가 녹고 빙하가 녹아놓으니까 기온이 더 오르고 그럼 빙하는 더더더 많이 녹고 그런 식으로 말입니다. 2012년 전까지라든지 2013년부터 새로운 잡지가 시작됐는데 그때도 뭐 초창기에는 이쪽의 문제를 좀 더 많이 물어봤습니다. 그러나 한 2016년 정도 물어보면 이쪽 문제를 물 거예요. 정리 다시 한번 해주십시오. 지구 열수 이건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단원이고요. 또한 여러분들 면접 물을 때도 광고 가서 면접할 때도 꽤 자주 나오는 소재예요. 대기가 흡수합니다. 25만큼. 나머지 지표가 흡수해야 되겠네요. 45만큼이 흡수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에 떨어지는 이 45의 에너지가 어느 정도 됩니까? 하는 것을 지상에 떨어진 에너지를 여기에 같이 얹어보면 이렇게 해서 지상에 떨어진 에너지가 45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이쪽에 보면 UV 자외선 영역은 지상에는 별로 안 떨어지죠. 왜 그럴까요? 지구 외권에서는 자 흰색 라인입니다. 외권에서는 자외선이 많았습니다만 지상에는 극히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 이건 O3 오존이 흡수했기 때문입니다. 즉 25 안에 요 안에 보면 UV 자외선이 들어간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자외선은 기껏 사람 피부를 태닝하는 그 정도 자외선이 아니라고요. 사람을 실명하게 만들고 피부암을 일으키게 만드는 굉장히 큰 에너지의 자외선이에요. 그렇다면 이쪽에 보면 적외선 영역이 지상에 별로 안 떨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면 얘는 누가 흡수했다? 여러 가지 온실 가스가 흡수해버렸습니다. 즉 적외선 영역이 바로 요 25 안에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다음에도 IR 적외선 영역 온실가스는 어느 층에 많습니까? 하면 대륙권에 많겠고요. 자외선을 흡수하는 오존은 당연하게도 성층권에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성층권과 대륙권에서 각각 자외선과 적외선 계열의 태양 에너지를 흡수해버렸다는 거죠.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면 앞으로 나와서 보세요. 자, 그렇다면 가시광선은 이만큼의 에너지였는데 외권에서 지상에는 그보단 좀 적게 떨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이 차이는 뭘까요? 가시광선에서 지표와 에너지 차이는 뭘까요? 바로 요 반사죠. 지구의 반사율 30% 얘기하는 요 반사입니다. 즉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외권에 나가서 지구를 바라보는 때 가시광선을 볼 수 있었던 것은 가시광선을 지구가 반사했기 때문입니다.
되겠습니까? 정리해 주세요. 뭐 오자마자 졸고 그래. 어디 나가서 커피 한 잔 먹고 와. 그래. 커피 땡겨. 빨리 가야지. 뭘 머리 갑니까? 가까이 와요. 자, 말을 깨고 뒤로 와. 자, 그렇다면 지표는 어떻게 에너지를 방출하면 또 어떻게 에너지를 흡수, 대기는 또 어떻게 에너지를 흡수, 방출하는지 한번 따져보죠. 지표가 내놓겠습니다. 대류라는 방법과 전도를 통해서 팔을 내놓습니다. 하지만 우리 책에 있는 교재는 새 학제의 지구화학 1을 좀 따르고 있고요. 내가 쓴 거는 예전 학제의 지구화학 1 및 지금 학제의 지구화학 2에서 내는 수치들이에요. 수치 자체의 절대값이 중요한 건 아니라 했습니다. 대류전도를 통해서 8, 그리고 수증기 은결열과 같은 잠열, 수문열, 은결열과 같은 이런 타입으로 21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지표 복사를 통해서 104의 에너지를 내는데 대기가 100을 흡수하고 외권이 4를 흡수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기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하면 대기가 지표로의 재복사를 통해서 88을 외권으로 내놓는 게 66을 내놨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숫자를 빨리빨리 적고 또는 뭐 다 외우고 있습니까 하면 워낙에 오랫동안 문제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하지만 굳이 이 숫자를 처음부터 외울 필요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관점은 대기가 흡수한 양과 대기가 방출한 양이 서로 같습니다라는 게 복사 평형이란 말이에요. 똑같아요. 지표가 흡수한 것과 지표의 방출량이 서로 같습니다라는 게 복사 평형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중간에 이런 거 하나 가로넣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기가 흡수한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쭉 당기고 대기가 방출한 게 어떤 것들인지 쭉 당겨서 서로 갖다 세팅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대기가 흡수한 것 따져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25가 있습니다. 지표에서 흡수한 것들이 8 더하기 21 더하기 100 되겠네요. 이 숫자의 합 산수 계산해 주십시오. 154. 그 다음에 대기가 방출한 걸 보겠습니다. 대기가 방출한 건 88 플러스 66입니다. 이거 역시 얼마다? 154가 되겠습니다. 대기가 흡수하고 대기가 방출하는 게 서로 같기 때문에 대기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거든 이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럼 이게 다시 한번 따져보죠. 25는 누구한테 받은 겁니까? 하는 거예요. 당연히도 from 태양으로부터 받은 거죠. 이때 태양으로부터 받을 때는 자외선과 적외선 영역에서 에너지를 받았습니다. 나머지 8, 21 그리고 100이라는 놈은 지표로부터 받은 겁니다. 근데 지표에서 받은 것들 중에서 이게 100이 IR 적외선 영역이에요. 대기가 흡수한 건 적외선 영역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럼 대기가 방출했습니다. 대기 온도가 기껏 15도씨 정도밖에 안 되니까 얘네들이 내놓을 수 있는 것들은 다들 적외선 영역이 되는 거예요. 88은 누구한테 줬습니까? 지표한테 준 거죠. 이 지표의 재복사율을 우리는 뭐라 부릅니까 하면 온실 효과율이라는 것입니다.
이 지표율 재복사가 있어서 온실 효과가 없었다면 지구의 온도는 영하 18도씨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근데 온실 효과가 있어서 영상 플러스 15도씨 정도입니다. 한 30도 이상을 온도를 올리게 만드는 게 이 온실 효과율이에요. 방에 보일러를 켜놨는데요. 그냥 맨바닥 놔둔 것과 이불 하나 깔아놓은 거 누가 좀 더 따뜻하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보일러가 돌아가는 양은 동일하다 하더라도 방에 이불 깔아놓는 게 이게 좀 더 따뜻해 하는 이유입니다. 당연히 66은 지구 외로 내보낸 겁니다. 바깥 일자죠. 알죠? 정리해 주십시오. 이 지표로의 재복사 온실효과가 있는데 온실효과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지구의 대기가 없었다면 훨씬 더 지구의 온도가 낮았을 텐데 이 지구 대기가 마치 담요 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기온을 올려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구의 대기가 아예 없었다면 태양부터 백의 에너지를 받아서 백을 다 내고는 대기가 없었다면 대기 없으니까 기온이란 말을 좀 쓰면 좀 이상하죠. 대기, 공기, 기온이 라면 좀 이상한데 어쨌든 평균 온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면 얘는 마이너스 18도씨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구 태양 사이 정도의 거리, 즉 1AU 1억 5천만 킬로미터 정도의 평균 거리를 가지면서 대기가 없는 천체가 하나 있어요. 누구예요? 화성? 화성은 지구 달. 예, 달이죠. 그래서 달의 기온은 좀 이상하지만 달의 평균 기온은 영하 18도씨 됩니다. 그래서 지구에 온실 효과가 아예 없었다면 지구의 생명체 살기는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 대기가 마치 담요 역할을 해주면서 그래서 대기 성분이 꽤 중요하다는 이유인 거죠. 금성은 온실 효과가 너무 심하죠. 이산탄소. 그래서 만약 금성의 대기를 한번 싹 걷어내고 온실 효과를 제로 세팅해버리면은 평균 한 60도 정도 될 거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60도는 어떻게 한번 견뎌볼만 하지 않을까요? 너무 어렵습니까? 사우나는 견디잖아 여러분들 60도면. 이해했어요? 그래서 온실 효과는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그럼 부정적인 의미는 뭐겠습니까? 그렇죠. 지구가 너무 뜨거워져요 하는 이 온실 효과가 너무 심해지잖아요 하면 지구 온난화입니다. 미리 한번 살짝 맛볼까요? 페이지 96 정도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구 온난화 온실 효과가 너무 심해진대요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온실가스에 주목을 하고자 합니다. 온실가스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CO2 이산탄소라든지 CH4 메테인이라든지 CFC 뒤에 S를 쓴 것은 복수형이라는 뜻입니다. 프레온가스들을 얘기합니다. 카본, 플로린 그리고 클로라이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것도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수증기예요. 근데 수증기도 우리가 컨트롤할 수가 있을까요? 바다를 비닐로 덮어라? 그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장 이제 관심 있는 놈은 아무래도 이산탄소다 하겠습니다. 다만 이산탄소 한 분자의 온실 효과율을 1로 삼았을 때 메테인 한 분자의 온실 효과는 10 정도 되고요. 프레온가스는 200 이상 됩니다. 다만 이산탄소가
주로 뭐 사람의 이제 경제 활동을 이용해서 화석 연료 연소를 통해서 많이 방출하다 보니까 이산탄소의 발생을 좀 줄여달라 하는 것들이 온실효과 좀 더 어떻게 좀 막아달라, 지구온난화를 막아달라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페이지 96쪽에 지구온난화 얘기 한번 쭉 정리 한번 봐주시면 좋겠네요. 도덕이죠. 정리해 주십시오. 읽어봐줘요. 월급이 손도 다듣고 지표 흡수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지표가 흡수한 것은 45와 그리고 88만큼 흡수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산소계산 얼마 나옵니까? 133만큼 흡수됐습니다. 그럼 지표가 방출한 거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지표가 방출할 때 8과 21과 100과 그리고 4 산소계산 얼마 나옵니까? 이것도 133 나오겠네요. 일단 지표가 흡수한 45 이놈은 주로 어떤 영역의 파장일까요? 이 45는 가시광선이죠. 지구의 대기는 가시광선에 대해서 투명합니다. 가시광선의 대부분은 통과시킵니다. 반면 자외선이나 적외선은 다들 흡수해버리고 즉 불투명해요. 얘는 비지블 라이트 가시광선입니다. 가시광선은 단파 쪽입니까? 장파 쪽입니까? 단파랬죠. 파장이 짧은 단파예요. 반면 88은 했습니다. 이 88은 대기가 지표로 재복사한 거예요. 이거는 적외선이에요. 장파예요. 그래서 에너지 크기 누가 더 크다? 장파가 좀 더 컸다 되겠습니다. 45 그럼 누구한테 받은 거다? 얘는 태양으로부터 받은 거고요. 88 이건 그럼 대기로부터 받은 겁니다. 즉 지표가 흡수한 건 대기로부터 받은 게 더 크다. 대기로부터 받은 장파의 에너지가 더 크다. 하겠습니다. 그럼 지표가 방출한 거 8, 21 그리고 100 이거는 대기한테 준 겁니다. 물론 100이라는 놈은 저기서 준 거죠. 자, 요 4가 재밌죠. 이 4가 뭡니까 하면 지표가 복사했는데 대기가 흡수하지 않고 그냥 외권으로 나간 놈이 4란 에너지가 있습니다. 요 4는 대기가 흡수하지 않는, 엄밀히 말하면 잘 흡수하지 않는, 대기가 잘 흡수하지 않은 적외선 파장능력입니다. 이 전치사는 뭐죠? 그거를 통과해서 대기의 창이라 불려지는 파장인데요. 대기의 창. 지구의 온실가스들이 잘 흡수하지 않는 적외선 파장 영역입니다. 보시면 아까 적외선 영역 중에서 지표에 태양에서 오는 애들 중에 지표에 오는 놈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게 대기의 창이라 불러주는 파장 영역이에요. 이 대기의 창에 해당하는 파장 영역은 태양에서 그대로 지면에 떨어지기도 하고 지면에서 나온 에너지가 그대로 외권으로 나가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수업 후반에 다룰 게 뭡니까 하면 엘니뇨와 라니아인데요. 이 엘니뇨와 라니아는 기권, 특히 무역풍의 영향, 무역풍이 강해지냐 또는 약해지냐로 인해서 수권,
태평양 및 동태평양 및 서태평양에서 수온의 변화를 그로 인해서 기후 변화, 홍수가 붙는다든지 가뭄이 든다든지 그로 인해서 또 생물권의 변화, 뭐 물고기도 잘 잡힌다, 못 잡힌다 하는 이런 변화까지 가져오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수온을 좀 우리가 측정을 해야 될 텐데요. 적도를 따라서 온도계를 수온계를 꽂아놓자 말됩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인공위성에서 수온을 측정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인공위성에서 수온을 측정하려고 하는데 그냥 아무 영역에 측정할 수가 없는 게 대기가 내놓은 건지 지표가 내놓은 건지 구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대기의 창에 해당하는 이 파장 영역대에 포커스 센서 맞추는 것이 되겠다고요. 그래서 지표에서 그대로 솟아오르는 파장을 측정해서 그 세기를 측정해서 지금 수온이 높다, 낮다 이런 것들을 판단하게 됩니다. 이 대기의 창에 해당 파장이 꽤 중요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대기의 창을 뚫고 직접 외권으로 나가는 요 산란 에너지에 포커스 맞춰서 공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번 경청해 주십시오. 그래서 적외선을 모든 적외선을 다 지구의 온실가스들이 다 흡수한다? 아니요 하겠다고. 대기의 창에 해당하는 특정 파장 영역들은 잘 흡수하지 않는다 하겠습니다. 물론 지구 전체로서는 30 반사했으니까 70 흡수했죠. 70 흡수한 게 지구 전체입니다. 그럼 지구 전체에서 내보낸 건 이게 역시 지구 전체에서 70만큼을 방출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 전체에서 70 흡수, 70 방출. 그래서 지구의 기온이 일정하게 유지되잖아. 열수지, 복사, 평형 이런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이 복사평이 이제 점점점 깨져가네요 하는 게 지구 온난화. 이해했어요? 예전에는 이쪽 문제 반사에 포커스 맞춰서 쉬운 문제들 많았다면 지금은 이래놓고는 요 숫자를 가로넣기 하는 거죠. 처음부터 21을 알고 있다면 그냥 부다닥 집어넣으면 되겠고 모른다 하더라도 아니 지표가 방출하는 이게 이제 네모자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지표가 방출한 것과 지표가 흡수한 게 뭐한데 같은데 산수 계산하면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이거는 뭐 대기 흡수 및 방출에 대해서도 똑같은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겁니다. 가로넣기 하면 됩니다. 이해됐어요? 정리해 주십시오. 페이지 95쪽에 숫자 쓰인 건 내가 쓴 거하고 조금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뭐 대동소이하겠고 그래서 이 에너지 영역들이 특히 자외선 영역인지 적외선 영역인지 그런 것들 좀 구분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구한테 준 건지 대기의 창을 뚫고 삐져나간 에너지들도 신경 써주시고요. 페이지 94, 95 빨리빨리 읽어보세요.
서현. 아니 목요일날 도대체 무슨 저주가 걸렸어? 왜 이렇게 줘라? 은찬 오늘 또 뭐야? 축구야? 오늘 사실 부반장 뽑혔다고 학생이 들어갔대요. 그거 있는데요. 모르다. 뭐 이런 거야 뭐 쉽지 않고 그죠? 그리고 끊겼어. 자 이제 페이지 97쪽 천천히 들어가기 전에 라스트 얘기를 하겠습니다. 엘니뇨와 라니냐라는 건데요. 결국 이거는 기권의 변화에 의해서 수권이 영향을 받아. 물론 더 뒤에는 생물권한테도 영향을 받아라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일단은 기권과 수권의 대표적인 상호작용입니다. 일단 엘니뇨와 라니냐를 하기에 앞서서 평상시를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평상시 북쪽 도해류 및 남쪽 도해류가 잘 불어옵니다. 1번. 다시 1번. 무역풍이 잘 불어옵니다. 무역풍이 잘 불어옵니다. 그래서 북쪽 도해류 및 남쪽 도해류, 북쪽도 남쪽도 해류가 잘 흘러갑니다. 자 이때 여기 경선을 쓰는데요. 80 웨스트를 쓰고 여기 마찬가지 경선 경도 쓰는데 100 이스트를 쓰고 있습니다. 태평양이에요. 태평양에서 이쪽 부분은 서쪽입니까? 동쪽입니까? 서쪽. 그렇죠. 여기는 서태평양 연안이에요. 요 E는 영국 그린치 흔히 거주자우선에서 거기서 동경 쪽으로 왔기 때문에 E를 쓴 것이지 이걸 보고 동태평양 해버리면 곤란합니다. 생각으로 많이들 할게요. 다음 주 위클리 낚이면은 곤란합니다. E를 보고 동태평양 해버리면 뒤진다. 마찬가지겠습니다. 80 웨스트 서경 이렇게 되겠는데요. 여기는 동태평양 되고 있습니다. 서태평양은 인니 쓰면 인도네시아예요. 인도네시아를 한자어로 옮겼을 때 인니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요즘엔 잘 안 쓰는데 요즘에는 인도네시아 이렇게 5글자 다 쓰잖아요. 옛날엔 그거 글자 다 쓰기 힘들어서 그런지 인니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를 한자로 쓰니까 말련 이렇게 해서 말련 그렇게 썼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진짜요. 동태평양 이쪽은 페루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번 무역풍이 잘 불어올 때 적도해류가 잘 흘러갑니다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적도해류가 잘 흘러가니까 세 번째 서태평양 인도네시아 쪽 어떻습니까? 뜨거운 물이 잘 와요. 여기 뜨거운 물이 잘 오면 상승기가 잘 일어날까요? 하강률이 잘 일어날까요? 예, 여기 뜨거우니까 저 앞에 걸리면서 상승기류가 있고 구름 잘 생기고 비도 잘 내리죠. 다 우지역이에요. 됐습니까? 그렇다면 동태평양 쪽은 어떻습니까? 그래요. 뜨거운 물이 좀 많이 쓸고 왔어요.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심층수가 위로 잘 올라와요. 심층수의 용승이 일어나요. 우리가 해소의 심층순환할 때 극지방에서 이제 미도가 커져서 가라앉은 놈이 쫙 해가지고 저위도 지방에서 이렇게 용승이 일어나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됩니다. 이때 심층수의 용수와 함께 앞쪽에 있는 영양류들을 싹 끌고 올라와요. 그래서 여기가 꽤 괜찮은 좋은 어장이 생기고요. 이렇게 심층수가 용수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선을 하며 여기는 상대적으로 고압된 거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많이 잡히는 게 훈풀도인 거예요. 저번에 한번 봤죠? 그런데 만약에 하겠습니다. 1번 무역풍이 약화된대. 바람이 잘 안 부는데 합니다. 그러면 2번 북쪽 도일 및 남쪽 도일과 또 잘 안 흘러가겠죠. 해류의 약화를 보게 됩니다. 그래 보니까 3프라임 서태평양 쪽 인도네시아 쪽은 예전보다는 뜨거운 물이 잘 안 와. 비가 잘 안 내려요. 가뭄에 의한 피해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가뭄이 우리나라의 그 쩍쩍 갈라진 그런 가뭄 수준은 아니겠으나 이 동네 저수 시설 잘 돼 있을까요? 아니 껐어가면 흔히 스콜이라 해가지고 오후 한 2시 되면 비가 팍 떨어지는 그런 지역인데 뭐하러 저수지를 파놓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근데 그런 비가 상대적으로 적게 오다 보니까 가뭄에 의한 피해를 가져오겠고요. 그렇다면 이쪽에 뜨거운 물이 제대로 올라오질 못하겠죠. 어장의 파괴를 가져옵니다. 또한 뜨거운 물이 여기 그대로 남아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홍수에 대한 피해도 가져올 수가 있는 것이 이렇게 무역풍이 약화되는 이놈을 우리는 엘니뇨 시기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엘니뇨라는 것은 이제 스페인어로 남자아이라는 뜻이 되는데요. 이 엘니뇨가 부정기적으로 대략 크리스마스 전후해서 이런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매년 생기는 건 아니고요. 한 5년에서 7년 정도의 주기를 가지고 그렇게 생깁니다. 요즘에는 이제 그 주기가 조금 더 단축된다는 것들이 생기고 있는데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할 때 아기 예수를 엘니뇨 이렇게 또 쓰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반대가 하나 있겠네요. 만약에 무역풍이 너무나 강화돼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무역풍 바람이 세도 너무 세요. 북쪽 대류 및 남쪽 대류가 너무 많이 흘러가요. 그렇기 때문에 서태평양 쪽은 이 뜨거운 물이 와도 너무 많이 오네요. 비가 와도 억수로 쏟아져요. 인도네시아 쪽은 홍수에 대한 피해가. 그럼 동태평양 쪽은 어떻겠습니까? 하네요. 뜨거운 물이 가도 너무 와. 이제 심층수가 올라가고 서늘한 고기압이 아니라 아예 냉해 피해를 입을 정도로 정도까지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엘니뇨가 남자아이라면 여기서는 여자 이름으로 라 니냐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페이지 97페이지입니다. 기권과 수권의 상호작용이 대표적인 엘니뇨와 라 니냐 얘기였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수온 편차라 쓸게요. 수온 편차는 현재값 빼기 평균값이니까 평균값 빼기 현재값이니까 얘는 현재 빼기 평균이죠. 그래서 수온 편차가 양이다라는 것과 음이다라는 것은 평소보다 좀 더 고온이다라는 뜻과 평소보다 좀 더 저온이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이해했습니까? 그렇다면 이 수온 편차는 누구의 수온 편차겠습니까? 하는가요? 서태평양의 수온 편차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서태평양의 수온 편차입니다. 이해했습니까? 서태평양의 수온 편차가 양이라는 것은 서태평양에 뜨거운 물이 많이 왔다는 뜻이에요. T1 엘니뇨요? 라니아요? 이건 라니아. T2 서태평양 인도네시아 쪽에 생각을 뜨거운 물이 좀 잘 안 왔잖아 하겠습니다. T2는 엘니뇨가 되겠습니다. 구분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기에 그대로 연장해서 동태평양의 수온 편차를 썼다면 그와 반대로 움직였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줄 수 있겠죠. 되겠습니까? 기압을 보겠는데요. 특정 지역을 봤는데 한 지역은 동태평양의 특정 지역의 기압과 특정 지역의 서태평양 기압을 볼게요. 라니아에서 먼저 생각해요. 라니아는 이쪽으로 뜨거운 물이 많이 갔어요. 라니아를 생각해요. 뜨거운 물이 많이 갔어요. 서태평양 쪽은 뜨거운 물이 많이 가다 보니까 상승률이 더 많이 생겨요. 압력이 더더더 저기압이에요. 이해됐습니까? 그럼 라니아 때는 이쪽은 더더더 고기압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라니아 때는 고기압, 동태평양의 고기압, 서태평양의 저기압 되니까 그 기압 편차를 볼 때 라니아 때는 양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동태평양 특정 지역의 기압과 서태평양 특정 지역. 실상 동태평양 특정 지역은 갈라파고스 있는 건 그쪽을 얘기하고 있고요. 서태평양 이쪽 지역은 인도네시아 쪽 가까운 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압의 차이를 볼 때 양의 값을 가지는, 그렇다면 여기가 라니냐, 엘니뇨 때는 반대로 음의 값을 가지는. 그래서 이게 부정기적으로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그런 것을 나중에 남방 진동이라는 이름을 쓰는데, 남방 진동의 그 개수가 플러스 라니냐 마이너스 엘니뇨 이렇게 쓰기도 하겠습니다. 구분되겠습니까? 그래서 엘니뇨 때는 신층수 용승이 약화되어 있고, 라니아 때는 신층수 용승이 너무 심해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한번 저 상황을 여기 체력해 놓으면 역시 평생 써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앞으로 뭐 모의고사가 됐다, 안바가 됐다, 지구 열수치도 마찬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